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3년 4월 5일. 또 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이 식목일이죠. 옛날에는 그냥 허벌판이었어요. 거의 민둥산 전부 다 땔감으로 잘라내서 쓰고 6.25 때 불타서 없어지고 하여튼 그 민둥산에 우리는 어렸을 때 나무 심으러 갔어요. 이날만 오면은요. 묘하게도 4월 5일 날은 비가 오는 날이 많았어요. 땅에 심은 나무가 잘 자라는 그런 뜻이죠. 어쩌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큰 희망의 꿈을 심어주는 그런 식목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영상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봄비가 이렇게 창밖에는 촉촉히 내리는데요. 옛날에는 이슬비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슬비가 없죠. 왜 없느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이렇게 응결을 하는데 공기가 맑으면 응결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주 작은 물방울이 중력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이슬비거든요. 지금은요, 공기 중에 많은 수증기 말고도 입자들, 안 좋게 얘기해서 미세먼지들이 많기 때문에 응결이 신속히 일어납니다. 그러면 뭐예요? 국지성 소나기. 막 퍼붓죠.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제가 한 세상을 사는 이 세월에도 많은 것이 변합니다. 봄비 하니까 옛날에 봄비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박인수 씨라고. 테너 박인수 씨 말고요. 아마 한번 들어보세요. 이 노래는 요즘 들으면 아마 장사익 씨가 제일 잘 부를 거예요. 맛깔나게. 이거는 이 노래는 신중현 씨가 옛날에 작곡을 해가지고요. 그 노래 스타일, 창법에 리듬앤블루스를 넣어가지고 그런 창법으로 처음 부른 노래예요. 사실 명곡이죠. 자, 봄날은 왔고요. 또 쓸데없는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봄날은 간다. 6.25 때 다 폐허가 되고요. 전쟁이 끝날 무렵 아마 1953년도쯤 됐겠죠. 폐허가 된 산하에 앉아서 이런 노래 가사를 졌죠.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뭐뭐 하더라. 이거는 다 포기하고 한탄한 억기죠. 이 말은요, 외국 가사에도 번역이 안 됩니다. 외국어도. 뭐뭐 하더라. 오늘도 옷걸음 어쩌고 저쩌고. 이 노래도 장사익 씨가 참 잘 불러요. 아주 애절하게 잘 표현을 해줍니다. 아마 이게 손로원 씨라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그분이 작사를 하고 박시춘 씨 돌아가신 분들이 전부 다 작곡을 하고 했는데 옛날에는 이분들은 그 불행한 세대에 태어나가지고요. 훌륭한 교육도 못 받는 환경에서 사실은 이 사람들의 작품 하나하나를 분석해보면 거의 천재급입니다. 이 정도 악성과 이 글을 짓는 솜씨를 가진 사람들은 최근엔 볼 수가 없어요. 천재급인데 할 게 없으니까 아마 이쪽으로 많이 치우쳤겠죠. 자, 각설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제가 간판에서 이렇게 어머니는 한글만 알아도 내 아이를 수학 공부를 시킬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시켰을 때 아이가 고등학교 내신 1등급 충분히 받고요. 수능에서 만점 또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여기서 어긋나서 잘못 가는 이유가 있죠. 요즘은 보통 한 아이나 두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정보를 듣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공부에 대한 지식, 들어서 얻은 지식에 보면은요, 그럼 끝에 가면 이제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할 땐 제가 아직 입이 말라요. 속이 타서. 그, 수능을 본다. 그런데 애들이 어떤 문제를 제일 어려워하느냐. 국어는 비문학, 수학은 미적, 영어는 빈칸 완성, 문장 순서, 문장 끼워 맞추기. 이거는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듣고 여기에 미리미리 대응을 하는 건 좋은데요. 잘못 대응해가지고 아이까지 다 망치니까 그게 문제죠. 쉽게 말해서 국어의 비문학을 이 어렵대. 이 얘기는요. 신문을 봐도 기사 내용을 보고도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 창피한 거거든요.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영어의 빈칸 완성, 문장 순서 맞추기, 문장 끼워 넣기 뭐 이것도요. 예전에 애들은 제일 쉬운 문제 그 종류였어요. 요즘 애들이 어려워한다는 건 국어 잘 못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 핵심은 이제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분수셈, 뭐 세 자리, 네 자리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쭉 연산하는 방법을 배워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의 수원, 수투, 미적을 나가는데 그 계산력을 키우는 과정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1년, 그래서 10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1, 2 미적에서 새로운 수학 개념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중3 때까지 배운 거를 고등학교 1학년 상하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걸 다 이용해가지고 1, 2 미적을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까지의 과정이 잘못됐으면요. 이제 1, 2 미적은 쉬워요. 쉬운데 배우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계산 과정이 잘 안 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럼 왜 그 쉬운 거 예를 들면은요. 뭐 책도 제가 이 책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열흘 만에 끝내는 초등수학. 초등학교 1학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돼서 이제 수학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열흘 만에 끝납니다. 끝냈다는 거는 이해하는데 끝난다는 얘기예요. 계산력에는 엄청난 문제, 그러니까 많은 기간 동안 6년 동안 쌓여있는 그 계산력에 대한 계산력이라는 것은 계산의 스피드와 정확도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 이렇게 열흘 만에 끝냈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 책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맞는 얘기예요, 전부 다. 보면 볼만한 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많은 기간 동안은 연습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야, 이 기간 동안 연습을 안 하고 뭘 하느냐? 아이가 하나하나 다 이해 안 되면 쉽다 그러지. 이해를 했어요. 그럼 자꾸 앞으로. 요즘 중학교 때 중학수학 하면 다 이상하게 본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고3에 가서 수능을 보는데 다 문제가 생겼죠. 만점 받는 애들 몇 명 빼놓고. 자, 이 만점 받는 몇 명은요, 아예 그렇게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 많은 애들 중에 수학적 재능이 뛰어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교과 과정은요, 수학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애들을 뽑기 위한
수능 문제나 학교 내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수학은 입시 수학이 있고요. 경시 수학이 있어요. 우리가 교과 과정을 설정을 할 때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다져서 올라온 애들은 누구든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수학적 이론을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왜 만점이 안 나오느냐. 진행 순서가 잘못됐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밖에 나가보시면 내가 아무리 아이를 정확하게 순서에 맞춰 공부를 시키다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이 6학년 수학을 있으면 밖에서 나가서 엄마들 얘기하던 거 들어보면 다 뭐 미적한다 그러고요. 위축되고 짱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짱구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거예요. 자, 교육의 목적은 전인교육이잖아요. 전인교육은 수능을 만점 맞는 그 능력을 키우면서 하는 공부가 이 전인교육인데요. 지금 중학교 때요. 중학교 문제가 워낙 쉽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몰라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그러면은 위에 정보를 얻기 고등학교 가면 뭘 어려워해? 뭘 어려워? 국어는 뭐고 수학은 뭐고 영어는 뭐고 이렇게 뭐 과학은 뭐 완을 해야 되니 투를 해야 되니 이런 아주 이상한 얘기를 듣다 보면요 마음만 급하죠. 자, 부모님들이 웬만큼 중심 잡기 어렵습니다. 지금은요 웬만해서. 그러나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은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복해지는 지름길이에요. 자, 국어, 수학, 영어에서요 크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수학을 선행을 가는 데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수학만 쫙 나가죠. 그거 나갔다고 수학이 해결된가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통계가 나오잖아요. 매년 수능 수학에서 만점 받는 애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원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예전에도 초등학교 때 초등수학만 하고 중학교 때 중학수학만 하고 고등학교 때 고등수학만 해도 그렇게 밟아도 그런 통계가 나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초등학교부터 고등수학 한 애들은 뭐야? 당연히 거의 다 그렇게 하는데 만점자가 쏟아져 나와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고3 가면 6월 9월 달에 평가원에서 올해 수능은 어떤 난이도로 출제할 것인가 아이들을 테스트해 봅니다. 쭉. 그래가지고 정확한 난이도를 내려고 노력해도 가끔씩은 실패를 하죠. 중학교 수학이요. 엄마표라면 계산력, 스피드, 정확도 다 기르면서 1년 반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통 사교육보다 엄마표가 2배, 3배는 더 강력해요. 그래서 1년 반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수원, 수투까지 나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상하가 중학교 과정이에요. 이거를 여기서 내신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 충분히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죠. 중학교 수학이요. 엄마표로 한글만 아셔도 다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요. 제가 정확하게 그 멤버십에서 순서대로 진행을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국어하고 영어만 맛보기로 조금 출발했는데도 시간이 없대요. 제가 뭐 강력하게 뭐 진도를 뺀 것도 아니에요. 교과과정 제대로 배워가는 커리를 진행 중인데도 시간이 없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국어 한 과목만 안 하고 가도요, 시간이 널널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거를 부모님이 정확한 정보를 아셔야 돼요. 무조건
수학을 그렇게 나가려면 국어나 어느 한 과목을 포기해야 됩니다. 특히 국어. 그러니까 비문학이 어렵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국어 과정에서 배우는 게 문법하고 문학이거든요. 자, 비문학이 어렵다는 건요. 정기적인 책을 읽어서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거는 뭐 멤버십에 있겠지만요. 들어보시면 다 공감이 가실 거예요. 또 우리 아이에게 적용을 해보시면 아실 거고요. 고3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국어 대책이 없습니다. 예전에 국정교과서일 때는요, 국어가 보통 전국에 똑같은 책으로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나 중학생이 배웠어요. 그러면 출판사에서 많은 문제지를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7, 8권이라도 문제를 풀려서 연습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요. 교과서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요즘 애들은 또 국어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지를 안 만들어요. 자, 이대로 가가지고 고등학교 갔을 때 내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풀어볼 문제지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중학교 때 제대로 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부모님들, 오늘은 제가 수학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초등학교 때는 6년 동안 수학의 전 과정, 덧셈, 그러니까 크게 대수 파트하고 기하 파트 이걸 이렇게 나누는데 그걸 혼합으로 이렇게 해와요.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중학교에 딱 올라오면요, 대수 파트는 1학기로 쫙 나눠져 있어요. 도형은 2학기입니다. 1학기 때 열심히 했는데 시험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러면 부모님이 턱거덕 놀라죠. 아,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학원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만점자가 많이 나온대. 그래서 그 학원을 딱 보냈더니까 아이가 95점 100점 나오네. 어우, 해결됐어. 네, 여기서 계속 고야 고 이러고는 갔는데, 자, 2학년 올라가면서 1학기에서 전년도보다 더 죽을 써 버리네. 그래서 아이고 이거 뭐야? 이래가지고 또 알아보니까 어느 학원이 또 잘한대. 그래서 또 바꿔요. 또 2학기 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대수 파트는 초등학교 때부터 쭉 올라와서 키워준 전체를 다 기억해야 되는 내공이 필요한 거고요. 도형 파트는 수학 전체를 배웠던 내용 다 필요 없고요. 그때만 해도 덧셈 뺄셈만 알면 만점이 나올 수 있는 게 도형 파트예요. 그러니까 수록에 빠지기가 쉽죠. 또 2학년 2학기 때 도형을 했더니까 어우 또 95점 100점 나오네. 이러고 중3 딱 올라와서 1학기 때 수학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면요. 부모님들은 큰일 났다 그리고 정보를 어디서 들어야 되겠는데 내 아이가 지금 수학이 개판 났어. 이 얘기는 못 하고요. 들어보니까 다른 집 애들은 미적을 하고 뭐 수원을 하고 수투를 하고 이러면 부모님들이 마음도 급하고 착각을 합니다. 자, 미적이 맨 끝 단계니까 다른 애들도 잘 한대. 그럼 우리 애들도 미적반으로. 얘는 거기 가면요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구경 한번 잘합니다. 다행히도 이해를 했다 그래도 이해할 수도 있어요. 멍 때리고 있습니다. 그 미적으로 덧셈 뺄셈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수로그, 지수함수, 로그 함수로 2차 방정식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거 할 때 2차 방정식을 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2차 방정식에 대한 내공은 안 쌓여집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수학을 착각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내 아이가 수학을 잘하고 제대로 문제없이 잘 커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내신 1등급을 지금은요 이렇게 선행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 아이 수능 1등 내신 1등급 받기 굉장히 쉽습니다. 얘네들은 다 깨질 거니까요. 예전보다 더 쉬워졌어요.
나만 제대로 하면은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고 어디 가서 배울 때는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면은 쉬운 문제는 당연히 맞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이건 큰 오산이에요. 오산이라고 비행장 있는 오산이 아니고요. 부모님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표 어렵지 않습니다. 제대로만 봐주셔도 아이가 수학을 잘못 나가는 건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어려운 문제 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만 방점을 두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게 무한정 시간을 주고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시험을 보려면요. 정해진 시간, 중학교 때는 50분짜리 시간 내에 뭐 20문제, 30문제를 풀죠. 정해진 시간 내에 그 문제를 풀려면요. 계산의 스피드하고 정확도가 있어야 돼요. 스피드하고 정확도가 있으려면요. 여태까지 쭉 과정에서 배워온 모든 수학의 개념이 머릿속에 다 떠올라야 됩니다. 한 번에. 그리고 그 개념이 떠올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충분히 연습이 됐어야 돼요. 우리가 수능 문제를 푼다 그래야 돼요. 자, 만점 받는 애들하고 만점을 받지 못하는 애, 1등급을 받는 애하고 5등급 받는 애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요. 한 20문제까지는 그냥 잘 5등급도 다 풀어요. 그런데 그 20문제 정확하게 쉬운 문제요. 주는 문제를 푸는데 잘 받는 수능에 만점을 맞거나 1등급 나오는 애들의 특징은 이거를요. 한 문제 푸는데 2분 걸립니다. 그런데 5등급짜리 애들은 4, 5분 걸려요. 풀 줄은 아는데 뭐더라 어땠더라 하고 그 개념들을 떠올리는 그 루즈 타임 한 문제당 루즈 타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수학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게 30분씩 막 안 떠오른다. 그러면 학원 선생님이 탁 찔러주면 아차 하고 예 재밌죠. 그때는 남이 찍어주니까. 그렇지만은 시험장에서는 그런 힌트를 못 줍니다. 이 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은요 매우 체계적인 학문이고요. 그 계단적으로 쭉 밟고 쌓아 올라오는 애들이 성공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제 좀 있으면 중간고사를 보거나 이러면요. 부모님들이 중학교 중간고사가 끝나면은요. 물어보세요. 이 문제 왜 틀렸는지. 근데 거의 다 아는 거 틀렸을 거예요. 자, 몰라서 틀렸으면 차라리 배우면 되는데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아는 문제 틀리는 게 이게 잘 안 고쳐집니다. 고3 때 가서도 제 말이 거짓말이네. 아이가 커 보세요. 나중에 수능을 보세요. 내신 보세요. 보고 나서 왜 틀렸나 한번 보세요. 다 계산 실수나 이렇게 틀립니다. 그거의 시작은요. 책에다 문제 푸는 게 시작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점은 부모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뭐 사교육기관에서 아무리 공교육기관에서 누가 너 제대로 써 뭐 이렇게 해봐야 심하게 하면 도망갈 거고요. 그런 점들이 있어요. 어머님들이 힘드시겠지만 시간을 좀 내세요. 내서 그 아이 수학을 한번 보세요. 살펴보시고요. 그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 이러면 멤버십 오세요. 처음부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쭉 시켜줍니다. 이 방법 잘 모르시면요. 어서 배워서도 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힘들다. 그러면 뭐 대책 없습니다. 자, 멤버십 하실 때도 또 많은 분들이 학원하고 병행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병행할 시간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 되거든요. 자, 집에서 새는 쪽박이 밖에서도 샌다. 옛말이 이게 딱 맞거든요. 집에서 안 되는 거는요, 밖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제대로 되게 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를 잡아라. 그런 저기 닭 잡듯이 잡듯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이의 마인드를 꽉 잡으라는 얘기예요. 벗어나지 못하도록 아이를 꼭 붙잡고 아이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딱 틀어주세요. 아이들은요 워낙 자유분방하고 개성도 강하고 그 장단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요. 호기심도 많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그럼 부모님은 양쪽 어깨를 딱 잡고 한쪽 방향으로 쭉 가라고 해줘야 되거든요. 부모는요 자식 볼 때 이렇게 보세요. 내 아이는 외나무 다리를 건넌다고 보셔요. 그러면 발을 헛디딜 것 같으면 잡아주셔야죠. 아주 외나무 다리 바른 길이지만은 옆으로 잘못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키즈 TV에서는 잘못될 경우를 많이 고지를 해드려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내 아이 행복해지고요, 가정이 화목해지고 내 아이 잘 키울 수 있도록 부모님이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아이 키울 때는요, 뭐 어느 대학이라 좀 그렇고, 아유 뭐 거기 KY대 그 정도만 가도 더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어느 날 공교육에 분노를 해가지고요,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제 아빠표를 했더니까 아이가 갈 수 있는 데는 무궁무진하더라.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다가도 뭐 흔쾌히 이거 아니야 그리고 자퇴하고 나와서도 최고 의대까지 가고 싶으면 갑니다. 이런 실력을 쌓는 건 부모표가 정확하더라. 제대로만 해주면요. 근데 저도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시행착오를 많이 했기 때문에 S대 갔다가도 자퇴하고 뭐 이렇게 일이 벌어졌는데, 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부모님들은 안 그러셔도 됩니다. 사실 유튜브 하는 제일 목적은 시행착오 하지 마시라. 부모님들이 제대로 잘 키워달라. 그런 뜻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공짜로 좀 가르쳐주면 되지 않겠느냐. 여태까지 영상에서 나 공짜로 했지만요, 저도 많은 식솔이 있습니다. 길고양이도 있고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은 참새들도 모이도 줘야 되고요. 물가가 오르니까 힘들어요. 그 고양이 사료만 해도 한 포에 15kg짜리인데요. 상당량을 삽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주는 사람들도 드려야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대본이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요, 뭐 두서가 없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진실이니까요. 엄마표로 제대로 해가지고 다들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